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첫 영상으로 1월에 맞게 첫 시작에 맞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사실 네이버 블로그는 제가 그래도 좀 자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이라든지 혁신사업 관련해서 좋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위너스랩 또는 동우상 검색하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 요겁니다. 2021년 성공사업을 위한 10가지 기회. 자, 보너스로 추천 영상 10개가 나가겠습니다. 자,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이제 매년 그렇지만 새해가 밝았다고 해가 2개 뜨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핑크빛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물리적인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그죠? 결국은 내가 변해야죠. 결국은 내가 변해야만 이 새로운 해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1월에 그런 판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2021년에 어떤 기회들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지원금의 확대입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스타트업, 혁신 기술 창업의 A부터 Z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가장 수요가 많았던 부분이 바로 정부 지원 사업이었죠. 특히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와 같은 부분이었는데 말 나온 김에 잠깐 정리하자면 작년은 정말 정부 지원금이 거의 갖다 붓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관에서 예년에 비해서 많은 지원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작년에 많이 나왔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가운 소식이겠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지금 이제 미국도 보면 나오지만 작년 12월 22일에 1,0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500조 원이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한국도 우리나라도 이러한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한 게 다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많은 지원금을 또 할 예정으로 있고요. R&D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2020년에 24조 원, 그리고 올해는 27조 2천억 원을 일단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예산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자,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등 그런 사업들이 상반기 한 3월 정도에 시작이 되거든요. 공고가 나가서 접수를 받죠. 2월, 3월 정도. 근데 이제 매 정권마다 그랬어요. 매 정권마다 어떤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해에는 항상 좀 더 조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년에 2월, 3월 나올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혹시 신청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좀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미리 신청서도 좀 초안을 잡아 놓으시고 발표 자료라든지 어떤 시장조사, 어떤 시제품 이런 걸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신청서가 아직 안 나오지 않았느냐?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작년에 나왔던 그 신청서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개는 크게 많이 안 바뀌거든요.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일단 연습 삼아서라도 작년에 나왔던 지원 사업의 양식을 이용해서 작성해 놓으시면 올해 지원 사업에서 약간만 수정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잘 대응해 보시고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같이 소개해 드린 영상 찾아보니까 2021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
통합 공고 브리핑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 영상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뭐 한마디로 인제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분 인제 그 성향과 여러분 능력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익숙하다.'라는 분들은 굳이 일부러 온라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하시기보다는 요런 사업에 지원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서비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작년 돌아보면은 재택근무도 많았고 원격 근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제 기업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인제 거기서 장단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장점도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인제 이 말은 뭐냐면 향후에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원격 근무라든지 비대면 근무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는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당장은 그 정부에서 비대면 바우처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를 좀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비대면 바우처 사업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원격 교육, 그러니까 원격 근무에 필요한 그런 서비스들 또는 뭐 인터넷 강의 이렇게 비대면으로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콘텐츠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고요. 왜 좋은 기회냐면 작년 12월 23일 날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280여 개의 공급 기업을 또 뽑았습니다. 상반기에 뽑고 또 뽑은 거죠. 자, 지금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상반기에 아마 또 뽑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러니까 위너스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희 원격 교육이라든지 인터넷 강의들이 있으니까. 왜 이 사업을 하고 싶냐면 업체당 금액이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400만 원인데 어 실제 소비자는 40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즉 9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상당히 좋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IR 컨설팅이 400만 원이에요. 실은 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한테 지원을 받으면 40만 원만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상당히 부담이 없으시겠죠.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올려 놨습니다. 요거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배달 시장. 자, 요새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은 진짜 배달업 또는 퀵 이분들 아니신가. 자, 그런데 인제 여기서 인제 우리가 하나 인제 기회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음식을 이렇게 시켜 먹는 건 너무 일상화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다음은 무엇일까?'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가서 당연히 나가서 어 직접 우리가 사러 가거나 구하러 갔는데 '내가 가지 않고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을까?' 요런 부분에서 기회가 없겠냐는 얘기죠. 제가 작년 말이죠. 12월 월인데 이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5만 원인가 정도 비용을 주고 그 정비소에서 나왔죠. 그 담당하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차를 운전해서 정비소로 가서 검사를 받고 차를 다시 저희 집에 주차장에 딱 파킹해 주시는 것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뭐 몇 시간 걸릴 수도 있겠고 또 바쁠 때 그걸 해야 되면은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제 5만 원이란 돈으로 그거를 이제 해결한 겁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시간 대비했을 때 또 바빴을 때 그런 가치 5만 원의 가치는 있다고 본 거죠. 자, 이런 식의 서비스가 없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류의 서비스를 한번 잘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 일단 방법은 지금 현재 나온 배달 서비스들이 다 있습니다. 먼저 그걸 한번 가능하면 이용을 다 해 보시고 '어떤 게 불편하더라.'라는 거를 이제 느끼는 게 제일 좋겠고요. 또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 왜 안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연구해서 하시는 부분도 좋겠죠. 즉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어딘가를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법인 설립할 때 어디 갑니까? 등기소도 가야 되고 세무서도 만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인터넷 대행해 주는 것도 생겨 났거든요. 이 옛날 얘기죠. 이미 옛날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그 배달하면 지금 배달의 민족, 배민 라이더에 대해서 한번 영상이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커머스 시장입니다. 커머스 시장. 작년에 미국 주가가 엄청났죠. 혹시 뭐 여러분 중에 주식에서 재미를 본 분도 계실 건데,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특히 엄청나게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거의 없는 게 없는 그런 정말 공룡 같은 마켓이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미국에서는 아마존, 한국 쿠팡이 확실히 잘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저도 그랬지만 어느 순간 이제 집사람이 그 마트를 가자고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마트를 간다는 게 하나의 뭐랄까 어떤 가족의 뭐 놀러 가는 뭐 그런 약간 가벼운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실은 아쉬웠어요. 안 가는 게 아쉬웠다는 얘기죠. 근데 왜 안 가나 봤더니 이제 어느 순간부터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그 동네에 있는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집에 갖다 주는 거죠. 뭐 하루 정도 뭐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지만 그때 편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코로나가 실은 오기 전부터 우리 커머스, 인터넷 배달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그러니까 인터넷 주문에 대한 부분은 활성화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인제 그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또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제 마켓컬리가 있던데 얼마 안 됐더라고요. 2015년에 설립되었어요. 이제 불과 5년, 6년 되었는데 2019년도에 1,350억 원의 시리즈 D를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 평가를 1조 원 받았습니다. 1조 원. 자, 1조 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죠? 유니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 가치 1조 원의 유니콘이 되었는데 앞에 배달과 마찬가지지만 이제 점점 사람들은 이제 배달의 문화가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주문,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받는 게 편해졌기 때문에 이 커머스에 대한 기회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쳐다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돌아보시는 방법이 있겠고, 그러니까 팔지 않는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존에 팔고 있는 쿠팡이나 아마존의 서비스를 여러분 이용해 보시면서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불편함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해결하면 좋겠다. 요런 부분의 접근도 좋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맞게 하나 인제 영상을 가져왔는데 실은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엄청 뜨고 있습니다. 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간단히 말하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인제 제가 물건을 파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은 제가 보통 여러분께 어떤 그 창업이나 신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제가 좀 물건을 팔진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A 출판사랑 책을 썼어요. 그럼 책을 파는 거지. 자, 여러분, 이 정가가 2만 원인데 지금부터 오늘 라이브하는 이 시간만 제가 20% 할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은 8,000원에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사이트는 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뭐 저희 위너스랩 샵에서 지금 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단 20분입니다. 이렇게 딱 거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홈쇼핑 거의 비슷한 컨셉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이미 진지하게 좀 잘 됐죠. 우리나라가 블로그는 상당히 일찍이 좀 발전해 왔지만 블로그에서 물건을 파는 부분은 시도는 많았지만 활성화가 안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잘 접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이 기회를 빨리 잡을 수 있는 분은 뭐냐면은 유튜버들. 지금 당장 어떤 특정 카테고리 유튜버다. 예를 들면 이제 책 리뷰. 책 리뷰를 하는데 구독자가 한 10만 되는 거야. 이런 분들은 좋은 기회죠. 이런 분들은 당장 아마 출판사랑 제휴를 맺으면 뭐 100권, 1000권 파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유튜버가 있다. 뭐 단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구독자가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바로 한번 그런 이런 라이브 커머스를 시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곧 할 겁니다. 저도 한번 곧 해볼 건데 대신 이제 색깔이 필요하겠죠. 저도 인제 비즈니스 전문 채널이니까 제 채널에 맞는 뭐 여러분께 뭐 출판사랑 제휴해서 정말 책을 팔든지 아니면은 뭐 공동 구매로 어떤 컨설팅 서비스를 뭐 아까 말한 대로 하면은 만약에 400만 원짜리 뭐 한 3 개월짜리의 어떤 컨설팅 서비스가 있으면 뭐 10 분에 한정해서
뭐 한 20% 할인해 드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그 홈 인테리어, 홈 패션, 홈 플레이 분야입니다. 사실은 요 얘기들을 묶어서 홈스테이라는 말을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홈스테이가 우리 보통 이제 그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해외 나갔을 때 뭐 이제 그런 부분을 떠올리기 때문에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홈 인테리어, 홈 패션, 홈 플레이라고 풀었었고요. 자, 이런 거죠.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일상화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평상시에 돈 벌러 나가는 뭐 가장들, 뭐 엄마든 아빠든 돈 벌러 나가는데 이제 집에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실은 저희 집사람도 이제 가끔 그런데 이제 밥을 해주기 귀찮은 때가 많죠. 이제 그건 그거고. 근데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약간 뭔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좀 그 도색이 벗겨졌구나. 좀 인테리어가 낡았구나. 요런 부분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바빠서 안 해줬는데 이제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실제 미국에서도 이런 영향으로 홈데포, 예를 들면 이제 집수선이나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그런 전문 매장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매장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런 업체들의 주가가 작년 한 해만 한 두세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요건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홈 패션 업계도 매출이 늘었습니다. 즉, 그 반대로는 그 정장이나 양복 만드는 업체들은 매출이 줄었겠죠. 실제로 그 맞춤복을 만드는 유명한 업체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그 신사의 나라 영국이라 하잖아요. 반대로는 집에 있을 기회가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집에서 입는 편한 옷들, 그런 옷들을 만드는 업체가 매출 늘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다양한 오락, 엔터테인먼트, 특히 이제 게임 업체들이 상당히 잘 됐죠. 그래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 업계에서는 특히 이제 좋은, 그러니까 나름 작년에 좀 잘 된 기업이라고 하는데 매출이 한 3조 원까지, 넥슨의 경우는 이렇게 돌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집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뭐 패션이라든지 플레이, 그러니까 집에서 놀 수 있는 거. 한편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제 요새 뭐 문화가 다 그렇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이 다 각자 폰을 들고 있으니까 모여도 같이 뭐 다 따로 드라마를 봐도 폰을 다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때에 따라서는 야, 이제 폰 다 놔둬봐.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놀아보자. 뭐 예를 들면 블루마블처럼, 블루마블 아시죠? 뭐 그런 뭐 보드 게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이제 좀 있지 않을까. 홈 인테리어, 홈 패션, 홈 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사업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실제 홈 데포에 대해서 좀 잘 분석해 주신 유튜버 밀크라는 곳인데요. 상당히 깊이가 있고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